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를 가지고 강의할 독고거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제 40강으로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 한 10여 분간은 초중급자를 위한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고급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9강에서부터서는 음양학하고 이기학이라는 24가지의 이기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24가지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정오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이 공부라는 것은 즐기면서 해야만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갑니다. 56년째 수없는 고생을 하고 배운 학문인데요. 너무나 어렵게 배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승님들이 저는 31분이나 계셔요. 방방곡곡 스승님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뵙고 배우고 때에 따라서는 찾아가서 실망도 많이 한 적도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첫째 학식이 많이 든 자분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은 돌리고 돌리면은 무진장 어려워요. 그러나 쉽게 간단하게 정직하게 쉽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빨리 들어가게끔 시간도 단축하고 알기도 쉽고 허기끔 해야 쓰겠다 하면 실질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나가면은 무진장 어려운 것이 풍수지리학이에요. 이기학을 먼저 알고 산에 가서 현기학을 터득해야 됩니다. 이것이 풍수지리학의 기본이에요. 초보자분들은 명산에 있는 대혈이라고 소문이 난 고묘들을 가가지고 선사들이 모셔놓은 자리를 가가지고 눈에다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용에서 이제 조산에서부터서 이제 용이라고 그러거든요. 현무까지는 현미에서부터서는 맥이라고 하고 도두봉에서부터서는 입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입수 바로 밑에 결인에서 들어오는 진실한 입수 혈척의 바로 3, 4부 뒤에는 훈원이라고 하고요. 상수가 있고 훈원이 있고 선익이 있고 하수가 있어요. 하수 새우하자 하수요. 또 아래하자 하수가 있고 맥에서 태그 훈원으로 훈원에서 다시 영과 기가 나와요. 기기를 끌고 가가지고 혈초로 들어가는 것이 기고, 영은 순전해서 그쳐버리는 것이 영입니다. 설기라고 그래요. 그것 보고 다른 데로 나가지 말라고 막아주는 것이 영이에요. 그런 다음에 현기적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것만 해도 바빠요. 그런데 이 책, 저 책 보는 사람, 책 많이 본 사람 절대 공부 못합니다.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간 책을 많이 봐서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혼란스러워 가지고 절대 안 돼요. 저도 한 30여 년이라는 세월을 헛세월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안 배울 것을 다 주워 담아요. 틀린 것도 담고 모르니까 아는 것도 담고. 내중에는 내가 다 해놓으면 좋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틀리다, 이것은 맞다 하는 것을 스스로 알 때가 될 때에 비로소 풍수지리학에 입문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기학에서 초중급자를 하고 현기학에서는 초보자부터서 고급분들까지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될 것이에요. 산에 가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바빠요. 내가 아는 것은 전부 다 알려드리고 나로 인해서 내 학문이 스스로 남들이 배워서 남아서 대대로 이어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만 안다 하고 감춰버리는 것은 학자의 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하게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풍수지리학에 생소 오신 분들은 좀 힘들어요. 이 힘든 과정을 살짝 뛰어넘어야 거기서 취미가 생겨가지고 하나하나 알 때마다 취미가 더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더 연구를 더 해가고
그래서 앞으로 한 50강 갈 때까지는 반드시 초중급자들은 들으셔야 되고 고급반 분들도 이런 것을 알아야 산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긴 것을 눈에다 새기고 머릿속에다 새겨놔야 산에 가서 찾습니다. 제40강 사상오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오행이나 똑같은데 끝한번에 건건간선만 따라다녀서 금목수화로 바뀝니다. 토는 없어요. 그래서 사상오행이에요. 풍수지리학에는 현기적인 토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이기학적인 토는 이렇게 과엽에서만 쓰지 별로 안 씁니다. 과엽하고 혼천오행하고만 써요. 다른 데서는 오행이라는 것은 쓰지 않습니다. 화토로 돌아가 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토로 돌아가거나 화가 붙어서 토가 되면은 화토로 돌아가고 수가 있어서 토가 되면은 수토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는 변천이 많아요. 포태양생을 붙일 때에 토절은 어떻습니까? 제4로 가요. 4에서 포가 붙죠. 기포를 하죠. 화토절은 어떻습니까? 해로 가가지고 기포가 갑니다. 그래서 토는 그래 양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결 따라가고 불을 따라가요. 그래서 토는 실질적으로 과엽하고 토, 혈하고 혼천오행하고 세 군데서밖에 안 쓰니까 그렇게까지 알라고 노력 안 해도 자연적 머릿속에 딱 담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토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감안하시 가지고 이해하세요. 사상오행으로 들어가면은 이것은 무엇을 보느냐? 과엽에서 일어나는 기봉을 봐요. 각각 또 봉우리도 봅니다. 산봉우리, 금목수화토, 오행. 오행을 토하고 산의 현기적인 금목수화토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오행에서만 토는 삭제해도 괜찮다. 잊어버려도 괜찮다. 이 말이지. 형체적인, 현기적인 산 봉우리를 볼 때에는 금목수화토 오행 말고도 구성체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각각 찢어가지고 보는 것이 각 사를 보는 방법이니까 그것은 이제 내중에 이제 나오니까 참고시고요. 사상의 오행으로는 일어난 봉우리를 보는데 맥기봉으로 일어나서 혈처로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맥의 가지에서 절을 이루고 지각이 있어요. 욕만 지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맥도 지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도 가면서 지각을 살짝 내려가 가지고 좋은 데로 간 것은 적은 혈을 또 하나 만들어주죠. 나를 보호하는 시종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맥이 내려와서 하나만 혈을 맺는 것이 아니라 지각을 뻗쳐서 안정한 데로 가면은 그 소소한 저금 겨우 자손이나 유지하고 밥을 먹고 살 그런 혈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각이에요. 그래서 그 지각을 봐요. 일어나는 봉우리들하고 사상오행으로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오행이 틀리죠. 이런 오행을 몰라버리면 어떻습니까? 봉우리만 좋다, 나쁘다. 지각이 아따 저거 흔들리고 온다 이런 것밖에 몰라요. 반드시 온다, 곱게 용감하게 온다 이런 것밖에 볼 줄 모르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생황하고 사절이하고 혈을 돕고 혈을 나쁘게 하고 이렇게 온다는 것을 몰라버립니다. 이 오행을 몰라버리면요. 그래서 사상오행으로는 각각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 24방에 있는 산봉우리들을 보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맥기봉에서부터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서 나오는 맥은 이제 혼천오행에서 맥의 가지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혼천오행 몰라버리면 어떻습니까? 산봉우리는 있어도 맥이 방향을 못 찾죠? 딱 보면은 산봉우리 맥기봉 딱 일어난 데서 보면은요, 멀리서 봐도, 저거는 무슨 방위로 맥이 내려가가지고 혈이 맺어지겠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저기 들어가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은 조산에서부터 타고 온다고 하는데요. 물론 조산에 가서 딱 보면 다 보여요. 정거장이기 때문에 조산은 용이 쉬는 정거장도 되고 거기에서 개장청심을 하기도 하는 곳이에요. 진용이 어디로 나갔다 하는 것이 보려면은 조산에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조산 다음에선 여기저기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혈처 딱 가서 맥기봉 올라가서 보면은 전부 다 보여버립니다. 그래서 조산 올라갈 것, 맥기봉은 반드시 올라가서 보는 것이 좋을 것, 또 혈처로 들어오는 입수는 반드시 가서 찾아봐야 될 것, 혈처는 제대로 얼굴은 갖추었는가, 또 제대로 기는 들어왔는가, 태극은호는 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형기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형기적인 것이 2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지난번에 39강에서 태극오행을 해드렸죠. 태극오행은 전체 다를 태조산에서부터서 혈처까지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이 태극오행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태조산에서부터서 혈처까지를 다 보는 것이 딱 두 가지거든요. 태극오행하고 팔진법 오행하고 팔진오행하고 이 두 가지는 전체 다를 봐버리기 때문에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태극오행은 음양만 찾아가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나 팔진법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서 팔진법으로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요. 팔진법은 고단위 중에서도 고단위예요. 이것을 모르는 선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팔진법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더라. 알아만 두시면 되고, 이 사상오행이 뭐냐? 정오행의 끝머리에 한 자씩이 붙어 있는 것이 사상오행이에요. 그래서 인, 갑, 묘, 을, 진, 손, 이것은 목이요. 사, 병, 정, 오, 미, 권이 붙어 있으면은 화가 되고, 그러니까 끝에 머리 권이 있어도 앞에 사오미 있으니까 어쨌습니까? 사오미가 붙었으니까 화로 돌아가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앞에 목이 붙어 있으면 뒤에 무슨 자가 있든지 저거는 목이더라. 이것이 사상오행이거든요. 또 앞에 화가 붙어 있으면은 뒤에 무슨 자가 붙어 있더라도 그것은 화더라. 이것이 사상오행입니다. 경신, 신유, 술, 건은 금이더라. 해, 임, 자, 개축, 간이 있으면은 이거는 수더라. 이것이 사상오행이다. 이 사상오행은 혈처에서 보아가지고 각각의 봉우리를 보는데 해를 맺으려고 일어난 맥기봉하고 또 성진봉이 가장 중요하다 하더라.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인방에 있는 봉우리는 충하면 안 돼요. 혈을 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금목수화토 오행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가령 혈이 신혈인데 맥기봉이 인방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인신이 충하죠. 그래서 그 지기를 흩어버려요. 그러면은 인신이 있으면은 옆에 수성체의 산이 있으면은 금생수 수생목 해서 상생을 시켜주죠. 이렇게 보는 것이 사상의 오행입니다. 형기적인 것으로 이제 들어가 봅시다. 구성체가 있어요. 오늘은 탐낭체에 대해서 탐낭이라고 생긴 것은 혈이 어디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탐낭의 변격이 있어요. 변격이 있으면 금목수화토 오행 속에서 이 어떻게 변하면 어떻게 혈이 맺어진다라는 것이 혈을 찾는 구성법이거든요. 어려우면서도 신 것인데요. 탐낭이 금갑임으로 가면은 금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직선적으로 그런 것을 빼버리고 탐낭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하려면 힘드니까 힘들어도 그 속에 빼버려도 이 속에 다 들어와요, 스스로가. 그래서 탐낭 목성이라는 것은 목성체의 각각의 산에서 변동이 된 것을 갖다가 탐낭이라고 그렇습니다. 금목수화토 오행 중에서 목성체가 변하는 것이 탐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지만은 5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금목수화토 오행의 체로 변하니까요.
그래서 탐낭의 오행으로 변하는 것이 토로 변화는 이것 보고 인자 현목의 삼사종 중에서 현목이라고 하거든요. 현목, 이 탐낭 속에서 옆에 끼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옆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이름이 바꿔지고 혈처가 맺는 것이 바꿔집니다. 탐낭의 목성체로 머리를 들고 일어난 산봉우리에서도 좌측이나 우측에 같은 목성의 봉우리가 있으면은 정체의 탐낭 목성격이요. 이걸 뜻합니다. 이곳에서는 산봉우리는 낮은 데로 가가지고 맥이 앞에다가 목성체로 된 산봉우리는 낮은 채로 두고 절을 마디를 두고 혀를 맺어요. 그럼 목성체는 마디를 두고 혀를 맺는 앞에다가 그래서 탐낭 목성체 협수 변해가지고 협수가 이것이 수예요. 수성체 둥글둥글 내려간 것이 수성체인데 이 협수 이 수성체 가운데 끼어가지고 높이 일어난 것이 목성체인데 이곳에서는 혈이 어떻게 맺느냐. 협수에서는 목성체로 일어난 산봉우리가 양쪽에다가 수성체의 산봉우리가 붙어 있는데 쉬운 것 같아도 기가 막히게 정확하고 어려운 것이에요. 탐낭의 협수, 탐낭 목성의 수성체가 양쪽에 붙어 있으면 혈은 어디로 가서 떨어지냐, 맺어지냐, 이것이에요. 협기목성, 양쪽에 수성체에 달린 구성체 중에서도 이것은 탐낭인데 다 가운데가 목성체니까 전부 다 탐낭이에요. 탐낭생인데 수성체가 양쪽에 붙은 것은 맥기가 가운데로 내려가 가지고 목성체의 정중앙에서 맥이 나와 가지고 야지로 내려가 버린다. 그래가지고 야지로 내려가서 반반해가지고 유국을 이루고 혈이 맺는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구성체로서 그 구성으로 혈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협화, 탐낭성에서는 협화는 이것이 양쪽에 화성체를 단 목성체가 이것도 탐낭 목성체입니다. 목성체가 어디 혈은 어떻게 맺는가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목성체가 체의 양쪽에서 화성체를 달고 목성체는 높이 솟아서 있으나 화성체로 된 곳에서 맥이 나와 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고개를 들고 높은 이마로 올라가서 맺는데 이것도 유두에다가 와국을 이루고 그 속에서 혈을 맺는다. 이것은 쭉 내려와서 낮아버리고 와국을 이렇게 만들고 이거는 호박을 절반 딱 따라가지고 엎어놓은 것 같은 것이 유혈입니다. 와혈은 이렇게 온폭에 새집같이로 지서놓을 것 같이 생긴 것이 와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와국은 상으로 올라가서 이 밑에 중에서 10도를 해서 상으로 올라가서 혈을 맺는다. 그것은 양쪽에다가 화성체의 살을 둔 목성체의 산에서는 혈을 맺으려면은 이 말이에요. 맥이 상으로 살짝 올라가지고 유두를 열어요. 유국을 만들어요. 국은 유국을 만들고 그 속에다가 와혈로 맺으려니까 유국이 크지요. 유국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 살짝 와국을 만들고 맺는다. 이런 것을 알아야 산에 가서 혈을 탁탁 잡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성체에 끼어 있어서 금성체는 둥글죠. 둥근 것 가운데에서 목성체가 끼어 있어 가지고 있는 산에서는 혈을 어떻게 맺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곳에서는 가운데 높이 솟은 목성체의 산에서 맥이 내려와 가지고 양쪽에다가 금성체의 산을 두고 낮게 붙어서
안으로 들어가서는 쌍비라고 그랬습니다. 쌍비. 청룡이 하나씩 두 개가 안에 있고 밖에 있고. 그런데 안에다가 겸국으로 개구를 하고, 개구라 하면은 겸국이에요. 다른 것도 이제 겸국이 아닌 데서는 앞을 열어줬다는 것이고, 이런 데서 개구라고 하는 말은 겸국을 열어줬다. 다리를 쭉 뻗었다.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휘어 감아주어죠. 그래서 쌍비를 두고 가운데서 혀를 맺는데 그것은 어디다 맺느냐. 여자의 단전이나 부추등에다 맺는 것이 양금성. 여자가 이것을 펴놓고 보면은 어떻게 생기냐. 딱 여자가 누워서 고개는 높이 쳐들고 누워서 이렇게 양쪽 다리를 세우는 것 같이 생겼어요. 그것이 금성체예요. 그래서 이것을 금성체가 붙어 있는 탐낭 목성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은 단전에다가 맺거나 번토동에다 맺거나 한다. 여자의 자궁 같은 곳에다가 혈을 맺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쪽에 반듯하죠. 토는 반듯합니다. 토사는. 그래서 양쪽 목성체는 목성체로 일어나는데 양쪽 어깨가 반반해 가지고 토성체를 이뤄준 것을 협토라고 그렇습니다. 토 속에 끼어 있는 목성체예요. 그래서 이것도 탐낭 목성인데 협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혈은 어디다 맺느냐? 산바퀴가 낮게 붙어 있어서 산에서 맺는 혈은 맺기가 아래로 내려가다가 국은 와국을 열고 크게 와국을 만들어 놨죠. 그 와국 속에다가 은은미미하게 유혈로 맺습니다. 유혈로 살짝 올라와서 이렇게 와국을 쳤으면은 이렇게 그 속에서 유국을 만들어준 곳에다가 혈을 맺는 것이 협토의 탐낭 목성체에서 맺는 혈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설명이 좀 부족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정성껏은 해드리는데요. 협토라는 것은 큰 와국 속에서 유혈로 맺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현목은 양쪽에 가운데도 목성체고 양쪽 어깨도 작은 것들도 목성체인데 앞에다가 목성체의 마디를 놔둔 곳에다가 혈을 맺는다 하더라. 협수는 유국으로 맺는다 하더라. 협하는 양쪽 어깨가 화성체로 붙어 있는 목성체의 산에서 맺는 것은 우구로 올려붙여서 이 수가 붙은 것은 아래로 내려가서 평지로 내려가서 맺고요. 화가 붙은 것은 이 화의 기운에 제압되기 때문에 우구로 올라가야 화의 기운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구로 올라가가지고 와혈로 맺는다. 목성체의 산에서 양쪽 어깨가 금성체로 단 곳에서는 여자가 비스듬하게 누운 듯 앉은 듯 있는 혈이기 때문에 단전에다가 혈을 맺는다. 그리고 또 쌍비, 양쪽 안에 겸국을 만들어준 곳에서 밖에서 청룡배구가 감싸준다 하더라. 간단하죠?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 구성체를 9가지를 싹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탐낭 목성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다. 그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탐낭의 목성체는 가운데 산이 목성체이고 양쪽 어깨가 금목수화토 오행이 다른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이 탐낭 목성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탐낭 목성체에 변체가 있어요. 이건 정체들이고요. 변체는 한쪽은 없고 한쪽 이렇게 목성체가 되겠죠. 한쪽만 토성이 되거나 한쪽만 목성이 되거나 한쪽만 수성이 되거나 한쪽만 화성이 되거나 한쪽만 금성이 된 것을 구성은 변체라고 그렇습니다. 8가지씩 들어있으니까 5, 8, 40가지씩이 되겠죠. 변체가. 그런 변체도 간단해요.
변체는 혈이 무슨 혈, 각혈, 조혈, 조화혈, 몰골혈, 단고혈 이런 식으로 이제 붙는 것들이 이 구성체의 변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지 마세요. 지금 이건 반드시 하고 알고 들어가야 산에 가서 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8개 오행입니다. 8개 오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건갑임은 금에 속하고 노양이요 금룡이 되요. 그리고 곤을 개는 토에 속하고, 그래서 노음은 늙은 할머니 용이죠. 그러니까 결론에 그러죠. 저 늙은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저 늙은 남자가 낚시질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늙었다 소리를 붙이면은 남자면은 건입수로 들어오거나 건영으로 가가지고 건입수로 들어오거나 맥기봉이 건입수로 건맥기로 뚝 떨어지거나, 그래서 검이나 갑이나 임으로 서 있는 맥기봉을 보고 그것을 갖다 늙었구나 그래요. 이해하기 쉽죠? 이 진경해미는 양목인데 장남의 용이 되고, 손신은 음목인데 장녀의 용이 되고, 감계신지는 양인데 가운데 자손의 용이 되고, 그래서 장남이 잘 되고 차남이 잘 되고 막내가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그러죠. 또 이것도 없으면 서손 발보고 외손 발보고 양자 발보고 한다는 말이 여러 데서 지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이임인술은 가운데 여자의 중녀의 용이에요. 환디. 그래서 활용이고, 간병은 토령인데 막내 아들의 용이요. 그래서 가장 씩씩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중남 중녀 가장 씩씩해요. 태정사축은 소녀의 금인데 소녀의 금용이다 그러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보느냐? 이것으로 8개 오행으로는 나분 오행을 붙여서 개를 나누어 본다. 혈처에서 용의 절을 보아가지고 남녀노소의 직위를 알아본다. 중요하죠? 8개 오행이라는 것은 용이 남잔가 여잔가 늙었는가 젊었는가 한참 씩씩한가 그러는 어린 아이인가, 아룡도광이라고 아시죠? 결론이 나오죠? 아이 야자요. 이게 지금 태정사축이나 간병의 용으로 내려가는 것을, 그것이 용이면은 앞에 물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거나 강이 있거나 어린 용이면 이것을 어린 용이라고 그래버려요. 아무리 산이 커도. 그래서 와룡도광 그렇습니다. 어린 용이 물을 건너는 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둬야만이 그런 것을 나오겠죠. 그래서 8개 오행으로는 용에서 나누어지는 가지의 오행으로 이것이 혈을 상생하는가 상극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혈을 설기를 하는가. 이 오행이 혈을 갖다가 상극하거나 설기하면 덜 좋아요. 또 상생하거나 같은 오행이면 아주 좋고, 이렇게 알아두세요. 설기하거나 상극하는 것은 흉하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용의 가지들이 금인데 금체인데 혈이 목이면은 이것이 금극목으로 혈을 그간다 하더라. 8개 오행으로서는 각각의 용, 예를 들어서 8개 오행으로서 혼천오행목을 합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맥기봉에서 맥기가 나오는 가지, 이것이 상극하는가 혈을 또 생하는가 또 같은 오행인가, 이런 것을 봅니다. 설기하는가. 그래서 이것이 또 끝에 내려가서는 삼생을 이룬다. 삼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자진 삼합, 해묘미 삼합. 삼합은 산봉우리도 삼합이 있고 풍수지리하게 가는 곳곳마다 삼합이 다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주산과 현무와 혈하고 삼합이 좋고, 과엽과 맥기와 혈처와 삼합이 좋고,
입수와 자와 향과 파와 득수 삼합이 좋고 이것만큼은 꼭 삼합이 맞아 들어가야 된다 하더라. 나머지는 삼합돼야 봤자 별것 없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중요하니까 자다가도 잊지 않게 외우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하나의 혀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면은 오늘은 사상오행하고 팔계오행하고 말씀드렸는데 재차 말씀드리자면은 사상오행으로는 각각의 산봉우리들을 본다 하더라. 본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혈처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성체의 산이 혈처가 딱 있으면 생황사절을 딱 눌러가지고 나를 생하는 것이 강한가 약한가 생하지 못하고 죽었는가 도망간가 그것을 보는 것이 사상오행이고, 팔계오행으로는 용어 가지와 몇 기가 들어오는 것을 혼천오행하고 합해가지고 본다. 이렇게 보면 간단하죠. 그래서 이 오행 없이는 산에 가서 봉사다.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이 틀만 좋아하고 벙어리, 기머거리 해버리면 뭐됩니까? 전체 다를 기륭 생사를 알려면 먼저 이 오행들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상오행하고 팔계오행을 했는데 거기다가 고급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탐랑 목성체는 어떤 것은 정체예요. 다 그냥 목성체가 아닙니다. 그냥 목성체는 하나만 목성체만 딱 있어요. 그래서 이 탐랑 구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구성체 중에서도 정체, 변체는 어깨 한쪽들이 없다 그러더라. 좌측이나 우측이나 이게 변체. 그래서 58, 40까지의 변체가 있다 하더라. 많은데 40까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목성체, 탐랑 목성체에서도 정체 5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체 중에서도 수성이 붙으면 어디 가서 혈을 먹고, 화성이 붙으면 어디 가서 혈을 먹고, 토성이 붙으면 어디 가서 혈이 맺고 어떻게 맺는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